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제 본말이라는 말씀을 네. 하셔서 그게 계속 또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말이 전도됐다. 말이 앞으로 오고 본이 뒤로 갔다. 이게 본말이 전도, 바뀌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돈을 줬다가 사람을 잃는 것,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재벌가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당신 다시 태어나면 재벌가에 태어나고 싶냐? 그랬더니 절대로 재벌가에 안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은 돈은 적지만 마누라하고 금슬이 좋고 아이들하고 아빠 열심히 사시는 거 존경하고 아이들도 엇나가지 않고 살게 되는데, 뭐 대부분의 재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가 운전한 재벌집에서는 일단 서로를 믿지 못하고 돈 때문에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까지 서지 않는 걸 볼 때, 참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거는 남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가 직접 겪어본 이거는 지옥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사하는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에 태어나도 우리 마누라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해서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본말. 저는 본말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그 70년대에 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이라는 선생님과 처음 책을 썼을 때 가장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그때 70년대 말에 그 병원에 있던 남자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정신이 건강하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너무 헛된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분수 속에서 학교를 가고 집을 마련하고 그러면 서로가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것을 쭉 이어나가는 걸 볼 때 한국에서 정신이 가장 건강하다. 그 말씀을 해준 걸 선생님 해주신 말씀으로 하면 그분들은 본말이 뭔지를 알아서 본말에 맞게 본을 중심으로 세우고 말을 뒤로 세워서 사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 분들이 본말에 해당하는 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맞는 건데, 네. 내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내가 늘 즐겨서 하는 뜻은, 네. 우리 병원에서 제일 굳은 일을 하는 계층이에요. 역할이. 그분들이요. 네. 그리고 또 보수는 제일 적어요. 그렇군요. 제일 힘들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 갈등이 적어. 그래서 이 왜 그런가를 생각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제 자기의 분수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사실. 네네. 사실은 그걸 능가해서 자꾸 욕심을 내니까 욕심만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뭐 어떻게 해서 터득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중산층이 있다면, 중산층이라는 게 헐이잖아요. 헐이죠. 허리가 튼튼해야 축구 시합 같은 것도 뭐 미드필더가 잘해야 된다고. 미드필드 딱 허리에 해당하는 거.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내가 가까이서 늘 봐요. 네. 자주 나를 찾기도 하고. 또 그 정리만해서 그런지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 10몇 명 돼요. 퇴직할 때까지. 걔들이 내가 퇴직한 이후에부터 모여가지고 매년 자기들끼리 모여서 심심하면 나를 오라고 그래서 빈도 같이 먹고. 들어보면 자기들 마음도 그런 게 있지만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때 해준 한마디 그런 걸 기억하면서 그걸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려줘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들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그런 말을 들을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야, 이거 내가 한 말이 그러네요. 그냥 농담이라도 아니면 진담이라고 했던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화살이 되어 꼽혔다면 네. 그거는 일생을 두고 참 괴로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생활에도 이제 그렇게 좋게 해나가고, 그래서 그 집은 그게 걔들한테는 내가 주례를 써준 게 많아요. 아, 그분들의 자녀분들한테요? 아니면 그분? 아니, 걔들한테. 아하, 네. 그래서 걔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또 내가 주례를 해서 야, 2대를 2대 걸쳐서, 네. 근데 그런 사고를 가졌다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나는. 네. 선생님, 그 선생님의 또 제자잖아요. 제자로서 제가 좀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행동을 한 제 행동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이근우 선생님께서 이소원이를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교수로 그 10년 동안 고려 사이버대학교에 있을 때 그 본말을 제가 지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희 아저씨,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 그분들한테 가장 극진히 대해줬어요. 예를 들면 교수 MT, 학교 MT를 가면, 워크숍을 가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수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아줌마, 수희 아저씨들한테 전해드렸고, 학교에서 축제나 운동회 같은 게 열리면 꼭 먹을 걸 사서 학생들 통해서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풍년거지가 더 서럽다고. 지금 운동장에서 전부 축제한다고 먹고 또 들고 그러는데 혼자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아저씨는 아무도 안 갖다 주면 더 서럽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맛있는 걸 챙겨다 드려라. 우리 사회복지 학생들이 또 착해가지고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맛있는 걸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총장님보다 저한테 격려를 더 공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끔 연구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교수님 지하로 좀 내려와요 그래요. 지하로 내려가면 김치 부침개랑 하얀 쌀밥이랑 김장 새로 한 거랑 꺼내서 저한테 드세요 하면서 거기서 또 아줌마들이랑 밥을 같이 먹곤 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총장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학교에서 쭉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 뭐 장학금을 이렇게 줄 때도 보통 성적이 뛰어난 사람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적이 뛰어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공부하려는 사람을 찾아서 장학금을 주려고 노력한 것, 생각해보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그걸 본말을 전도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정말 당신도 사람으로서 똑같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10년 동안 애썼던 저에 대해서 처음 고백입니다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잘했죠? 하고 칭찬을 받고 싶네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냥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생각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칭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는 욕구 중에 나를 알아달라,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소원 선생 모양으로 나 잘했죠? 이러면 아직 이제 그게 자존감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나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확인해준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고, 내가 그런 칭찬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칭찬받을 일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떨리고 있네요.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면,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인데, 그 결혼 주례를, 아들 결혼 주례를 또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해서
그래도 이제 굉장히 고맙잖아요. 네. 고맙다고 나한테 이제 사례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 우리 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청이 들어서 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은데 어떤 음식? 시간을 내주겠느냐고. 네. 그래서 내가 괜히 내준다고 그랬지. 네. 같이 점심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까 하다가 내가 동대문 시장에 그 5가인가 그 먹거리 그러니까 질기하게 있는데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처럼 돼서. 그게 뭐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다. 광장시장인지 뭐 그쪽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점심시간에 자주 가요. 네. 이데아랑 가까우니까. 네. 그 앞에 앉으면 이제 직원들하고 내가 가면 한 서너 시간 먹으면 꽉 차버린다. 네. 국수를 말아주는데 이제 돼지고기 가지고 말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가면 이제 돼지고기 이제 맛있게 말아줘. 난 거기 자주 가. 맛이 있으니까. 네. 그럼 뭐 내 친구 중에 뭐 재벌 회사 사장도 있고 부회장까지 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친구들 오면 내가 거기 끌고 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이게 그걸 먹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유 없거든. 그럼 다 좋다고 그래. 네. 싫다 소리 안 해요. 맛도 있다고 분위기 있지. 이제 그래서 내가 거기 데리고 갔어. 네. 근데 이 친구 화를 내는 거야. 아하. 선생님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시한 얘기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에게 고마워서 말이지 좋은 데 가서 내가 대접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 데리고 와서 국수를 말아가지고 먹고 말이지 그거는 나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이래. 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그거는 네가 말을 잘못해서 그랬다. 최고급으로 사드릴 테니까 갑시다 했으면 내가 신라호텔에 가겠는데 네가 내한테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 가자 했다니까.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다. 네. 그래가지고 오해를 풀었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상황이면 도저히 선생님처럼 그런 기지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지, 재치,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말을 잘못해서 최고급으로 가자고 얘기해서 내가 신라호텔을 얘기했지. 야, 참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최고급이라는 게 본인이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동대문 가니까 뭐야 이거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또 해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또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죠? 잘 알아듣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두 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그 얘는 국문학과를 다녔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장난을 치려고 그 학교를 마치고 내 극장 구경시켜줄게 갈래? 그러니까 얼씨구 좋다더라. 극장 구경할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알바를 내가 동생을 극장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따라 나섰어. 그 대구에 극장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아래극장, 망경관. 또 망경관에 가서 이게 망경관이다. 선생님 또 장난치셨고. 돌아서서 그게 장난치는 줄 알고 따라와. 모르고 또 이게 자유극자이다. 봤어? 또 이거는 송조극자이다. 이래가지고 대구 시민이 극장 다 돌아다녔어. 나중에는 오기가 나가지고 말이지. 막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달라들었어. 극장 구경시켜준다 해놓고 말이지. 사람을 극장 이름만 대고. 그래서 내가 너 국문학과 다니는 게 맞나? 그랬어. 내가 극장 구경시켜준다 했지. 극장에서 상영하는 무슨 영화를 배우겠다 소리는 안 한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장난을 하고 진짜 어릴 적 이박우라는 책 끝에
영원한 개구장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게 우리 말이고 참 묘하잖아요. 그러네요. 극장 가자 네. 그러면 네.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 본다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딱 따지면 그거는 극장 쌤 그때 정말 몰랐으면 내가 장난치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장난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 요즘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남자들한테 아빠들한테 애기 보라 그랬더니 애기를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정말 이게 본말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은 아시면서도 그렇게 짓궂게 또 장난을 치셔서 참 개구장이가 젊으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본말이 전도된 경우 그런 경우를 참 여러 번 보셨을 텐데 기억나는 게 뭐 있으실까요? 본말이 바뀐 경우를. 본말이 전도된 거는 이제 내가 학창시절에 오면 네. 이과대학은 시험이 많잖아요. 시험. 네. 그럼 뭐 본이 뭐겠어요? 시험 치는 거예요. 본이 시험 치는 거. 말이 뭐겠어요? 노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불안하니까 네. 본은 잊어버리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꼬셔가지고 막걸리 집에 가서 네네. 또 얼마나 달콤합니까? 들어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뭐 네네. 내일 시험 못 쳐도 그만이지 이러고 맞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막 낙견점 받고 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네. 그 다음에는 사람이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어요. 네. 순서가. 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급한 걸 제쳐놓고 덜 급한 걸 자꾸 만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급한 데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걸로 설명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살아가는 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는 걸 우선으로 하고 공부하는 걸 뒤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덜 급한 거를 먼저 급한 듯이 하면서 급한 것은 나중에 미루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 맞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는 불안과 관련이 있군요. 그럼요. 네. 나무가 뭐 뿌리가 하늘 보고 있는 나무가 있나요? 없지. 갑자기 인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생기네요. 아, 이게 본말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불안한 마음에 본말이 전도될 때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사람이구나. 전도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불안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객관화해서 이 사람이 불안해서 그렇구나. 네. 암만 불안하더라도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시험부터 쳐놓고 놀아. 네네네.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객관화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선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으면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선생님과 대담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는 본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늘 지킬 수 없는 것은 불안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이 불안과 본말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자기 객관화다. 자기 객관을 통해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또 성숙된 인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선생님과 대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선생님을 뵙고 중요한 본말 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본말을 가리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또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